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어제 있었던 11.6 부동산 대책이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민간택지 확대 적용하는 적용지역 발표하는 내용이랑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하는 문제, 이 두 가지가 큰 이슈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이고요. 공포스럽다는 얘기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안 겪고 싶은 일반 분양가를 높게 해서 내 부담금을 줄여야 되는 게 이런 정비 사업의 일반적인 성공 방식인데, 그걸 못하게끔 하는 거니까 되게 공포스럽고 그래야 될 이슈인데, 지금 커뮤니티 분위기를 보면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좀 약간 오버하면 축제 분위기 같아요. 사람들이 휘휘덕거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듭니다. 이게 커뮤니티만 그런 게 아니라 페이스북이라든가 사람들, 이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그렇게 막 공포스럽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오히려 막 즐기고 있다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사람들이 규제에 내성이 생겨서 그런가, 약발이 다 했다는 게 이런 건가? 그러면 좀 더 강력한 규제책을 정부는 쓸 수밖에 없겠네. 약을 독한 걸 쓰면 사람도 몸이 남아나질 않는데, 결국 그렇게 더 말도 안 되는 강한 규제가 나오면 부동산 시장이 또 어떻게 왜곡되고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조금 이 이슈에 대해서 나눠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왜 사람들은 지금 이 강력한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확대 적용이라는 규제를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즐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서 낮은 금액으로 아파트 분양을 해야 되는 사업 시행자들, 특히 이제 요번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공고가 된 해당 동의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 시행자, 조합원들이 첫 번째 그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 생각은 지금 어떨까요? 망했다 이런 생각일까요? 되게 화난다, 분노한다 이런 얘기 있었지만, 사실 어제 발표 나고 나서는 별로 그 얘기가 없어요. 잘 안 보입니다. 물론 언론에서는 조합들이 이제 대규모 시위를 하려고 한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가 이미 다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당사자도 그래요. 이번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공고는 안 났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개발고요.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이제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100% 걸릴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안 났어요. 그럼 저는 안심되느냐? 그렇지 않죠. 뭐 김현미 장관께서도 곧 추가 지정할 거라 그랬으니까 저는 100% 지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몇 달 더 남았다의 뿐인 거고, 그 몇 달 안에 이주하고 철거하고 분양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재개발 구역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당장 저 같은 사람들, 또는 지금 이미 이제 막바지에 와 있는 이주를 다 마치고 철거를 마치고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발표된 조합의 조합원들은 어떤 생각일까? 화가 나겠죠. 내가 원하는 금액에 분양을 못 하는데, 적어도 주변 시세가 8, 9천만 원 하는데 8, 9천만 원 아니더라도 6, 7천만 원대에는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 뭐 4,800, 5천 이 정도에나 분양하라고 하면 화나겠죠.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그거보다도 더 낮은 금액에 분양하라, 강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나죠. 뒤집어 엎고 싶은 마음이긴 하겠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정부가 나서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을 다해서 헌법 소원을 하든 대응은 하겠지만 그건 나중의 일이고, 이미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기사에서도 있어요. 생각보다 그냥 분위기는 조용하다,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이 그렇게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다고 오늘 기사에 나와요. 왜 그럴까? 이미 자포자기한 심정도 있지만, 손해가 많이 발생하는 조합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안 발생하는 조합도 있거든요. 많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일반 분양 개수가 많지 않은 사업장이에요. 이런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이 아이고 이거 적용하면 내가 추가 부담금 한 1억만 내면 될 거 앞으로 2억 내야겠다, 3억 내야 되겠다, 추가 부담금을 한 1억 정도 더 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요, 7월 달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나서 가격이 그 금액 이상이 올라버렸어요. 더 낼 생각했는데 시세가 그만큼 더 올라버렸으니까, 아니 그 이상으로 더 올라버렸으니까 또 그렇게 아쉬울 것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저도 제가 7, 8월 달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당시에 썼던 글에 보면, 과거에 너무 시장이 안 좋아서
가격들 집은 팔리지도 않고 분양은 되지도 않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 재개발 구역의 물건을 들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었던 참담함에 비해서는 사업이 진행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추가 부담금 1억 2억 원 정도 더 낸다라는 거 각오하면 이미 이 상승장에서 그 이상은 훨씬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업성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사업을 못하거나 추가 부담금을 많이 내야 되는 상황보다 분위기가 좋아서 어쩔 수 없이 규제에 따라서 추가 부담금을 좀 더 내야 되는 거는 차라리 더 받아들일 만하다, 이런 식으로 제가 글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격들이 더 올라버리고 나니까 더 내야 될 추가 부담금을 이미 미리 땡겨서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쁠 것까지는 없지만 그냥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대략 이런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초기 단계 재개발 재건축 앞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될지 말지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 이번에 핀셋 지정이라고 했는데 뜬금없이 여기는 왜 지정됐는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되는 단지들 있죠. 예를 들자면 압구정동. 압구정동 재건축 언제예요? 몇 년 뒤에 할지 몰라요. 선행되는 지구단위 계획을 지금 수립 안 해주고 있어서 나머지 정비 계획 수립부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일단 니네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될 거야 못 박아놓고 시작했죠.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송파구 방이동 정밀안전진단 통과 못했잖아. 물론 이제 당사자들은 불복하고 다시 넣겠다 이런 얘기하지만 한전 초기 단계의 재건축이거든요. 지금 분양까지는 앞으로 몇 년 남았다고 예상할 수도 없는 그런 수준으로 시간이 많이 남은 곳들이에요. 여의도도 지금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 안 나왔고 마스터 플랜 서울시에서 안 주고 있잖아요. 언제 할지 모르지만 일단 니들도 본보기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고 딱 걸고 넘어갔잖아요. 그럼 여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동네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니까 사업성이 안 좋아지고 벌벌 떠는 거야? 무슨 상관이에요? 애초에 진행이 안 되는데. 이런 곳들도 되게 많죠. 그래서 초기 단계 사업장들 같은 경우도 사실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했나 보다, 어차피 안 되는 거, 그 정도의 느낌일 겁니다. 현재 한창 사업이 가고 있는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 소유자들은 어떨까요? 여기는 약간 셈법이 복잡한데 사실 여기는 다른 이유 때문에 현재 멈춰서 있어요. 뭐 때문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가다가 이미 멈춰서 있어서 우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아예 피해서 그냥 사업 이쯤에서 멈추고 리모델링이나 다른 방법도 생각해보자, 되바꾸고 해볼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합장으로 새로 뽑혀가지고 지금 멈춰서고 있습니다. 초중반 단계의 재건축 사업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눈치 봐가면서 선행하는 재건축 단지들 결과 봐가면서 가겠다라고 사업을 지금 멈춰 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분들도 좀 마음이 다급하긴 한데 다른 이유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 목소리를 봐도 그렇게 충격받았다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번에 핀셋 지역이라고 걸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걸린 이들 해당 동들의 기존 아파트 소유자들, 새 아파트 소유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분들은 되게 공포스러울까요? 아무 상관없죠. 이분들한테는. 이분들은 정비사업을 통해서 자기 집을 헐고 새로 짓거나 하는 일을 할 게 아니라 이미 이 동네에 지어진 신축이거나 이 동네에 그냥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동네가 되게 좋은 지역이라고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해 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희화해서 얘기하는 얘기도 나와. 지금 크게 4가지의 규제가 있어요.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요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까지 이제 4개가 지정된 지역들. 지금 서울에 있는 이 주요 지역들이 이 4개가 다 규제가 걸려있는, 게임에서 하는 표현으로 1티어 지역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인데 우리 동네가 뭔가 대접받은 것 같아서 남들이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런 지역이 된 것 같아라고 해서 기분 좋다, 이제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소리야, 니네 동네 앞으로 공급될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서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이 나올 건데 그런 물량들이 나오면 기존의 니네 새 아파트들 또는 기초 아파트들도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는데 울어야 되는 얘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난 그 자료들 보셨나요? 각 동별로 앞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아파트의 개수들 한번 세어보셨어요? 굉장히 많은 것 같으세요? 동별로? 그 동네의 수많은 아파트들 중에서 정말 일부일 뿐이에요. 3000세대 아파트를 짓는데요, 조합원이 2700명이고
일반 분양이 300개 나와요. 그러면 그 300개를 시세보다 절반 정도에 한대요.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 9배가 더 많아요. 그 300개 일반 분양이 나머지 조합원 시세 따라가겠어요?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아파트의 비싼 아파트의 시세를 따라가겠어요? 아니면 나머지 전체 물량이 그 300개의 저렴한 일반 분양 시세 쫓아가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찬물이 이렇게 가득 고여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 진짜 뜨거운 물 조금 흘리면 그 물이 뜨거워지겠어요? 아니면 찬물에 동화가 되는 게 빠르겠어요?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반 분양 개수보다 훨씬 많은 조합원의 물건들의 가격이나 그 동네에 있는 기존 아파트들의 가격이 떨어질 거다? 지금 기존에 아파트 주택 갖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계신 거죠. 개포 4단지가 분양을 할 거예요.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라는 이름으로 분양할 건데 세대수가 3,375세대 정도 된대요. 일반 분양 몇 개 있는지 아세요? 300개가 안 됩니다. 한 27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올해 개포의 2개 단지, 2단지, 3단지 레미안 블레스티지랑 DH 아너힐즈가 입주했죠. 지금 이번 상승장에서 엄청나게 가격 상승 많이 한 단지들이에요. 거기 단지들 소유자들이 개포 4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라서 시세보다 우리 아파트 가격보다 엄청 저렴하게 분양 나온대. 우리 거 가격 떨어질까?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있을까요? 몇 개 나온다고요? 270개. 그거 받는 사람들만 완전 로또겠네? 이 생각하지 우리 집값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겠어요? 별 생각 안 하죠. 그 옆에 개포주공 1단지가 있다고요? 개포주공 1단지도 6,640세대 정도 되지만 일반 분양은 1,30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300개면 많은 거라고요? 아니죠.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5,000개의 물건을 봐야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정구역에 있는 기존 아파트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냥 남 얘기 같은 겁니다. 별로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 괜히 좋은 동네, 남들이 들어오고 싶은 동네라고 인정받은 것 같아서 기분 좋은 그런 상황인 거죠. 자, 높은 가점 통장들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떨까요? 나쁠 거 없죠? 앞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한다고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요. 일단 기대감은 있죠.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해피한 거죠. 그리고 요즘 들어서 주변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이야기, 서울로 전세 들어오고 월세 들어오고 이사 오기 시작하는 고가점자들이 늘고 있어요. 거주 요건 맞추기 위해서 서울 1순위 통장 만들기 위해서 서울 들어오는 사람들. 과천 전세 가격이 높다고 하죠. 왜 높다 그래요? 과천에 있는 거 분양받기 위해서 지역 1순위 받으려고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역 1순위 받으러 과천 들어가려고 생각했던 고가점자들이 뭐하러 과점 가? 서울로 가야지 하면서 서울로 오는 수요도 있대요.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왜? 서울 당첨 가능성이 높은 가점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서울 들어와서 1년, 2년 주거비용, 거주비용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들리는 얘기하면 10억, 20억의 프리미엄이 기다리고 있는데 무조건 와서 살아야죠. 가점 높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분들도 기분 나쁠 게 없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1년 뒤에 나올 분양 물량들 분양받을 수 있을 테니까 서울 들어오는 거죠. 역사적인 로또 당첨 기대감 생기는 거니까 기분 나쁠 일 없겠죠. 이분들도 나름 해피한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청약 조정 대상 지역 관련해서 한번 볼까요? 고양, 다산 이 지역에서 택지지구 이외의 지역들이 해제가 됐죠. 수도권에서는. 자, 이 지역에 주택 갖고 있던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분들 입장에서도 기분 나쁠 게 없죠. 이제까지 양도소득세 중과라든가 아니면 대출 제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동네가 피해를 입고 있었다 생각했었는데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된 거잖아요. 서울 수도권 투자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규제 때문에 못 들어가던 지역에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거죠. 지금 선발 투자자들 인천, 수원 이런 지역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물이 우리 동네에도 들어올 수 있겠구나. 그러다 보면 우리 집값도 오를 수 있겠네. 이런 기대감 생길 수 있으니까 일단 규제는 싫은 건데 그게 풀렸으니까 기분이 좋죠. 우리 동네도 볕들 오겠네.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이제까지 언론에서 얼핏 내비쳐졌던 얘기들 중에 보면 제한적인 해제 이런 얘기들이 있다가 대표적인 부산의 인기 지역인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이 지역들 같은 경우도 계속 안정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전체 다 해제다 해서 조정 대상 지역 해제했잖아요. 서울 수도권 투자자분들 중에서 서울 수도권과는 다른 템포로 움직이고 있는 부산 지역을 눈여겨보시고 계셨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부산 안에서도 인기 지역인 해수,
부동남, 그 중에서도 해수동을 되게 들어가고 싶어 하셨는데 이번에 그 허들이 사라진 겁니다. 대구보다 광주보다 부산의 해운대가 더 싸다던데 실화야? 지금 이제 규제도 풀렸겠다라고 하니까 알아보러 가신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들려요. 실제로 어제 발표 나고 나서, 그러니까 내일 11월 8일에 풀립니다. 물어보는 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당장 사러 가야겠다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런 공격적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투자해볼 수 있을 선택지가 하나 늘었으니까 해피한 거죠.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걸까요? 규제가 나왔는데 규제가 규제로서 들리지 않고 계속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